발명특허 강의 제7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특허법과 직무발명의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직무발명과 보상제도, 특히 최근에 불과 열흘도 안 된 그런 신문기사의 보상제도의 현황, 이걸 살펴봤고요. 이제 3교시 3장은 직무발명의 개선 방향.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발명이 발명진흥법에 근거가 있고, 특히 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죠. 또 특허법에 직무발명에 따른 근거 규정이 있는데, 향후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최근에 특허청의 개선책, 이런 것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안. 그래서 특허청의 개선 정책, 최근에 개선한 이런 정책이 있었죠. 그래 요거를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로 1번에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의 개선 문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직무발명을 미리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 이내에 그 많은 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 의사를 통지해야 하지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해야만이죠. 이는 종업원이 약정과 다르게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직무발명 승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켜주기로 약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회사 사규나 또 고용계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직무발명 승계에 대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해외 같은 데 시식권, 또 해외 공장 같은 데서 그러한 직무발명에 따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편의성을 도모한 게 승계 절차의 개선 정책이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또 채택했다. 전용이 아니라 통상이죠.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또 중견기업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및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그래 연구의 장비 같은 거를 회사 거로 활용하는 거죠. 과도한 규제이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의 활용 기회마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서 무조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법인 또 사용자 등이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승계 규정을 통하여 최소한 그 사용자 등에게 그 자기 회사에 속해 있는 종업원 또 연구소 직원 또 내지는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직무발명한 걸 통상실시권 정도는 사용자 등에게 그런 걸 제공할 수 있게, 그래 외부에 그걸 유출해서 다른 기업과 손잡고 통상실시권 내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걸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용자 등에게는 통상실시권 적용 규정이 개선됐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국가 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사전 승계규정 도입을 제도화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직무 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규정 내용에 뭐냐면 이러한 국가 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 발명 보상 규정도 규정하고 또 사전 승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사용자 등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균형을 맞추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로 4번 직무 발명의 대상을 반도체 배치 설계라든가 식물 신품종까지 확대. 즉 이런 반도체 배치 설계나 식물 신품종은 우리가 그 발명 특허 첨날제가 산업재산권에 이른바 신지식재산권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반도체의 회로 배치 이건 아주 독특하니까 이걸 단순히 디자인, 의장으로 하기도 그렇고 특허로 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 설치, 배치에 관한 법률이 있죠. 또 그 다음에 UPOV라고 해서 식물, 신품종 이런 특허는 식물 특허에 있어서의 특별한 규정을 별도의 법을 통해서 받죠. 그래서 이런 신지식재산권에까지도 직무발명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직무발명 대상으로 한정하여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권, 이른바 신지식재산권이겠죠.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관련 규정이 없었다. 그런 법률적 흠결이 있었던 거죠. 이에 법률 요건 및 효과에서 직무 발명과 유사한 반도체 배치 설계, 식물, 신품종까지 직무 발명의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또 확장해야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에는 그 어떤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관련되는 또 바이오 산업들이죠. 이른바 생명공학 분야 이런 부분까지 넓게 직무발명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될 거예요. 이번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책에 따라 특허청이 이런 개선 정책을 채택한 거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금 이런 게 신지식재산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거죠. 또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그래서 양쪽 윈윈 정책이죠. 사용자 등은 이러한 신품종 내지는 식물신품종 내지는 회로 배치, 또 넓게 나가면 향후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같은 게 많이 논란이 되겠죠. 그런 데까지 확장해 줌으로써 사용자는 그 직무발명에서 나온 발명품의 통상실시권 같은 걸 확보해 줄 수 있고, 또 직접 발명에 참여했던 그 연구원, 교수, 또 그 다음에 종업원 이런 자들에게는 적당한 보상이 그 신지식재산권에도 확대시킴으로써 그러한 R&D 연구가 더 활성화되겠죠. 또한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사적 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그 보상이 안 따르면 외부 갔다가 팔려고 하겠죠. 신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 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보가 빠졌네요.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서 연구개발 투자도 활성화시켜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걸 2교시에서 제가 설명했죠. 또 핵심 기술 및 인재 유출, 최근에 삼성 반도체 이런 데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이적하려고 하다가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경업금지 방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걸 국가 차원에서 막은 적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삼성반도체의 영업비밀 같은 걸 빼가서 자기들이 삼성반도체와 겨루려고 삼성전자와 겨루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상은 중소기업, 특히 회사에 속해 있는 걸 일정 기간 내에는 경업금지, 경쟁하는 업체로 자기가 기술을 이전해 가면서 그 기술을 USB 같은 데 담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는 절도죄도 성립되죠. 어쨌든 종전에 그런 R&D에서 자기가 터득한 기술을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그 새로운 직장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할 때 이른바 핵심 기술 및 인재 유출 사건이 터지죠. 그럴 때 대표적인 법률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국가 차원에서도 보호돼야 되겠지만 회사 대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핵심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이 보상금 제도겠죠. 동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기업과 종업원 사이에 이익이 조화되고 양쪽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다품종, 대량 내지는 또 소량 생산, 1등 기업만 살아남는 이런 경제 구조 문제가 있죠. 또 노동과 효율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므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의 혁신이 몰리고 부가 창출될 걸로 예측되고 있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은 더욱더 필요한 때고, 지금까지 나온 보완책 또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더 새로운 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명특허에 관련된 직무발명을 연구하는 교수의 몫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수가 그런 연구 논문 같은 걸 발표를 통해서 특허청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 또 내지는 그 행안부 이런 데서 보호된 직무발명 제도의 보상금, 보상제도에 관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죠. 4차 산업혁명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은 직무발명, 특허법, 또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제도의 전체적인 설명을 해서 이 제도가 중요한 게 바로 대학의 구성원들, 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또 아니면 다른 일반적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아주 핵심적 지식재산권, 발명특허의 핵심 제도인 것 같아서 3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향후 저도 더 연구해서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책을 계속 연구 발표해서 논문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 7주차 7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